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로 밀렸던 재판을 다니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유튜브 촬영도 거르지 않고 연구해서 촬영하시는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 구독자도 4,000명이 넘으셨다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준비해서 촬영하시더니 와, 저 역시도 함께한 게스트로서 뿌듯합니다. 네, 저는 뭐 다 김 변호사님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은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 변호사님 없이 혼자 촬영하려니까 정말 너무 심심하고 그렇던데요. 저도 뭐 똑같죠. 다시 재개된 재판 들어가고 뭐 서명 쓰고 상담하고 집안일하고 뭐 모범 빼기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정말 바쁘게 지내셨네요. 뭐 이제는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올해 마지막 날에도 김 변호사님과 뜻깊은 촬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술 한잔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 중에서 어떤 분께서 그 이메일로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영상을 하면서도 저도 생각하지를 못했었는데 이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다룬 게 없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네요. 예전에 김재성 변호사님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간단하게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적도 있기도 한데 이혼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혼 사건의 기본적인 판단 순서는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여부, 그리고 당사자가 이룩한 재산의 분할 문제, 그리고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자의 위자료 문제,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하고 친권 행사자 문제,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들이고요. 각 이혼 사건마다 위 쟁점 중에서 크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이혼을 원치 않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원한다고 하면 이혼 의사합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혼인 파탄의 유책성을 다룬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또 쟁점이 되겠죠. 오늘은 위 쟁점들 중에서 이혼했다는 재산의 분할 문제를 김재성 변호사님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양 당사자가 모두 이혼을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 있어서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헤어질 때는 다들 분노에 차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헤어지고 나면 사실 경제적인 현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헤어질 때 있어서도 같이 이룩한 재산의 분할 문제는 정말 무시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산 분할의 기본적인 어떤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유형적 자산을 전부 플러스 재산으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혼인생활을 위해서 소비한 비용을 전부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순재산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 순재산을 놓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을 곱해서 당사자가 가져가야 할 재산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자산을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이를 우리가 적극재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적극재산을 계산할 때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산정하게 되는 것인데, 혼인기간이기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부부의 모든 재산을 계산에 넣게 되는 건가요? 민법 제839조에 의해서는 당사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률 규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간 재산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이거나 혼인을 형성하면서 얻어진 재산만이 분할 대상인 것이지, 만약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부부가 혼인 중 자기의 독자적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거를 이제 투규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법제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규재산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각자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은 혼인 기간이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영원히 분할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 혼인 중 취득한 투기재산, 이걸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감소 방지에 협력한 사정이 있다 하면은 혼인 기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이제 확인도 해주고 있는 법리이기도 한데요. 판례에서도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융자금 일부를 배우자가 그 소득으로 변제한 사정이 있거나 한다면 이를 재산 증식 또는 재산 감소 방지의 노력으로 평가해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무관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부가 재산을 제3자에게 신탁을 해놓았다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둔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3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의무자로 판결이 될 수가 없을 건데요. 그렇죠. 제3자는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직접 분할하라고 판단해도 집행이 불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맡겨둔 재산의 가액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액을 이렇게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적극 재산으로 평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지출한 재산, 즉 마이너스 재산을 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지출한 재산이라면 전부 다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 혼인과 관련돼 지출된 재산만이 공제할 수 있는데, 즉 혼인과 관련해서 소비된 재산만이 혼인 과정에서 정당하게 소비된 재산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 일정 재산을 이룩하긴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도박이나 와이프 동의 없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탕진해 버렸다면 사실 그것은 혼인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큰 거죠. 따라서 혼인생활과 관련이 있는 지출, 예를 들어 혼인기간 중에 아이를 위해서 지출한 부분이라든지 차를 구입했다든지 함께 거주할 집을 구했다든지 이거는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지출이 된 거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사자 일방의 지출일 경우에는 그거는 재산 분할을 위한 순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마이너스 재산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단 양 당사자가 혼인을 위해서 투여한 재산, 이를테면 혼인을 위해서 당사자 일방이 가져온 재산, 나아가서는 혼인 기간 중 상호 소득 활동을 통해서 이룩한 재산은 적극 재산으로 산정이 가능하고, 혼인 기간 중에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즉 혼인과 관련돼 지출된 소비는 소극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당사자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증식 또는 재산 감소에 노력한 재산 관리가 있었을 경우에만 적극 재산으로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건데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이혼 재판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판결 선고 기일이 아니라 그 직전, 그러니까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혼인 생활 과정에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상승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이혼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의 산정 방법과 그 기준 시기는 알겠는데 혼인 당사자의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일단은 이에 대해서 판례가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 형식적 혼인관계가 지속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해서 그 기여도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실례로 판례는 혼인관계가 이혼 조정에 의해서 종료되기 전에 이미 실질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가출을 해서 별거를 계속하였고 그 후 일시적으로 별거를 해소하고 동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면 부부 일방이 1차로 가출했을 당시 부부답게 살아왔던 최종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판례 입장으로 본다면 실제 부부답게 살아왔어야 기여도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물론 개개의 사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요, 실무상 기여도의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 그리고 결혼 당시에 당사자가 혼인을 위해 투여한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을 때는 기여도의 비율이 5대5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외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혼인 지속기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판례 기준처럼 혼인의 실태 그리고 혼인을 위해 당사자 간에 투여한 비용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3년 이하 가정의 기준으로는 소득이 없는 당사자 기준으로 10에서 20% 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여도의 인정 비율이 증가되는 것이 통상적인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당사자 중 일방이 바람을 폈다, 아니면 도박 등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유책 배우자의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이러한 내용은 맞는 건가요? 이 부분은 사실 바람을 폈다 하면 재산을 다 잃는다, 도박으로 탕진한 사람은 이혼할 때 가져갈 재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정확하게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에서는 혼인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다시 말해서 공동 재산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노력이 더 컸느냐가 주된 판단 요지이자 기준인 거지, 혼인 당사자의 유책성 문제는 재산 분할이 아닌 어떤 위자료와 관련된 내용일 뿐인 겁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재성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무엇보다도 혼인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요. 만약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내가 가정소득원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아내의 경우에는 전업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남편에 대한 내조의 공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내가 재산 증식 또는 감소 방지에 노력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평생 가능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주의할 점을 다 지적해 주시니까 저는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시간 관계상 이혼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만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기여도 자료를 찾는 방법, 상대방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방법, 타인 명의로 재산이 소송 중에 이전이 된 경우에 이를 재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등 정말 아주 많은 쟁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자료를 밝혀내는 기술이 변호사의 한 능력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혼이라는 법률 문제가 이제는 인터넷에만 쳐봐도 여러 정보들이 검색이 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접근성도 편리해지다 보니까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혼 전문을 표방하면서 아주 이례적인 사례를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심지어는 틀린 정보를 인터넷에 기재를 해두고 이를 가지고 소송의 결과를 장담하는 법률사무소들도 있어서 매우 주의를 요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김 변호사님과 살펴본 재산분할의 쟁점은 매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구체적인 이혼 쟁점과 관련한 강론적인 내용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긴 시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은 또 다음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로운TV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사혁 변호사였습니다.